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파리 전당대회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내란 특별법 제정안 발의와 윤석열, 김건희 내란 청문회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법안에는 내란을 자수, 자백한 군인, 경찰, 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조치와 내란을 막은 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 의무화,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지기현 판사와 같이 법기술로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 내란범들에게 사면 복권을 제한해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 내란 수계 및 그 일당들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박기 인사 조치를 원상 복구,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가 보조금 중단 등이 담겼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내란 종식은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제2의 50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 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을 일으키고 옹호한 세력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에 대해 노종면 의원은 페북을 통해 바로 이겁니다. 내란범은 사면을 금지하고 내란범 배출 정당은 돈줄을 막고 내란 가담자라도 중요한 진실을 자백하는 자는 감면해주는 특별법, 정의에 강력하게 부합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유연한 특별법, 내란 청문회도 추진한다니 힘이 절로 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두창이는 평생 감옥에 살아야죠. 그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관련해 법원 내부에 도는 중요한 썰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성훈의 그 생생한 증언이 있더라고요. 진술이 총을 보여줘, 경호처가 총 덜 잘 쏜다, 이런 그 윤석열이 어떻게 그 뒤에서 이 불법을 저지르는지가 김성훈의 진술로 정확하게 내란 특검이 확보를 한 거죠. 김성훈하고 한덕수가 다 털었나 봐요. 다 털은 것 같습니다. 김성훈 씨는 지금 윤석열이가 경호처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좀 열받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실탄도 준비했다는 그 내용도 그 영장에 있는 것 같고요. 한덕수는 지난번에 이제 걸어 들어갈 때 표정 보니까 거의 다 포기했더라고요. 역시 나가 있더라고요. 들어가면 불어야지 이러고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었다, 원하는 대로.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면. 어쨌든 구속을 피해야 되니까요, 한덕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중대 범죄여서 한덕수에 대해서도 조은석 특검이 뭐 봐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차례차례로 할 겁니다. 주요한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도 그럼 영장 청구. 영장 청구 당연히 하고, 한덕수 다음 뭐 그다음에 배상목, 이상민 등등에 대해서 조은석 특검이 그냥 이 굉장히 이렇게 벌려가지고 쫙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야지 본인이 뿌듯하잖아요. 아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에 좀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해줬던 사람의 경우에 좀 불구속으로 하면서 계속 좀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양형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구속이 우리 검사들은 우리 검사가 아니고 검사들은 이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목표인 거죠. 그래야지 수사를 잘했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제가 있다고 해요.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잡아놓고 시작한다. 잡아놓고 시작이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럼 영상 녹화를 하셔야 될 텐데 말이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잘 하시겠죠. 뭐. 그건 토화시키. 네, 하시는 거 보면 잘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영장 실질심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석열 하나 남았는데. 법원이 윤석열 재판할 때마다 그 전날부터 통제하고 직원들이 아주 판사들도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난리가 났답니다. 들락날락 하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차도 잘 못 갖고 오니까 교대역에서부터 그 중앙법원까지 걸어가야 되거든요. 출근할 때. 그러면 이게 땀이 쫙 졌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 제발 좀 구속 좀 시켜달라. 내부적으로는 그런 의견이 법원 내부에 그런 굉장히 윤석열 재판하면 그 전날부터 차량을 통제하거든요. 보안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경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법원 그 내부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그냥. 잘 됐네요. 예. 근데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은근히 또 영향을 또 끼치는. 영장을 혹시 보셨으면 어떻게 이번에는 갈 것 같습니까? 네, 영장 이제 범죄 사실 5개, 6개 정도로 이제 지금 굉장히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특히나 이 김성훈, 김성훈, 강의구 등이 진술이 바뀌고 회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영장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영장의 발부 사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부분들이 그 진술을 회유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판단 기준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중대하고 피의자가 지금 범행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장은 당연히 발부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 이제 2시에 영장 신문 시간이 잡혔는데 그거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오전부터 하면 막 하루 종일 막 늦게까지 할까봐 2시부터 하고 끝내고 아마 내일 새벽쯤에는 그렇겠죠, 보통. 발부 수요일 네. 이제 넘어서 목요일 새벽쯤에는 1시, 2시. 그렇습니다. 발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영장에 이런 문구가 있다잖아요. 자칭 법치주의자 윤석열. 지금 법치주의자. 스스로는 법치주의자라고 얘기하지만 법을 늘 무시해왔던 사람. 어쨌건 뭐 구속돼야- 법원은 네. 자기네들이 발부한 거를 뭐 무시하거나 방해하는 거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체포영장 자체를 법원에서 발부했는데 그 집행을 수차례 거부하고 직위원이 풀어줬잖아요. 예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직위원은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저희가 직위원 판사하는 근데 사람 바로 그 체포영장 집행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특히 이번에 보면은 윤석열이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오잖아요. 그걸 직접 지시했다는. 그러니까 법원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네. 범인 도피 교사도 있고 이제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4년 전에 윤석열 감찰할 때는 윤석열이 뒤에서 모든 걸 했는데 윤석열의 워딩이 안 나왔어요. 그 다들 대검 간부들이 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숨기고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했는데 4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직접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인가요? 뭐 그 총을 쏴서라도 이런 진술. 그 다음에 이번에도 김성훈이 총을 보여줘라. 경호처가 총을 잘 쏜다. 이런 윤석열의 직접 워딩이 나와서 전 너무너무 시원하거든요. 뒤에서 나쁜 짓이 지금 드러나는 국면이고 실체가 구속이 되면 더더욱 밝혀질 것이다. 그런 상황이고 조은석 특검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김건희 특검의 관저 그 불법 증축 관련해서 네. 그 감사원에서 직권남용으로 관저 감사 제대로 못하게 한 우리 법사위에서도 네. 감사했던 그 부분이 조은석 특검이 조은석 감사위원 시절에 아하. 그 감사와 관련해서 보고서 작성하고 이랬던 그 활약하셨던 게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도 조은석 특검이 김건희 특검에 가가지고 그 부분도 협조를 하고 뭐 조사를 좀 그렇겠다. 하셔야 되지 않나. 네, 공감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은 그만큼의 책임도 함께 짊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헌법의 최정점에 있었던 자가 그 헌법을 뒤흔든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서고 있습니다. 특검은 차고 넘치는 구속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체포를 시도한 공수처를 향해 총기를 보여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그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는 구속돼야 합니다. 촬영된 영상은 존재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증거도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이 외면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기술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은 그의 이름 앞에서도 유효한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